안녕하세요. 가치유사TV입니다. 오늘은 포스코를 같이 볼 거고요. 종목 검색할 때는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이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포스코에 철강 제품을 갖다 팔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조 단위로 나오지만 이익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다 파는 철강 제품을 만드는 모회사입니다. 현재가 32만 8천원, 시가총액 28조 5,973억이에요. 지분 구조를 보시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죠. 국내에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없는데 오너가 없습니다. 초대 회장부터 의결권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이어진 거고요. 공기업에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대 회장이 9명 있었는데 그중 7명이 본사의 사원 출신일 정도로 꽤나 투명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고, 차트를 보면 최근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빠르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매출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 관련해서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면 실적이 원래 조금 빠지고 있었어요. 최근 3년 동안 1조 원 후반대의 이익을 냈었죠. 그러다가 올해 1분기, 2분기 이익을 한번 보시면 반기 만에 거의 3조에 가까운 이익을 냈고요. 심지어 이번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됐거든요. 매출액 20조에 영업이익이 3조가 넘었습니다. 컨센서스가 매출액 18조 6천억에 영업이익 2조 5천억 정도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런데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연도가 특수한 상황들이 겹쳐서 이렇게 좋게 나온 거라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이 정도의 이익을 유지할 거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절대 없어요. 정말 힘들 겁니다. 내년부터 아마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 악화가 계속 보일 거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겹치고 겹쳤길래 이렇게 이익이 폭증을 할 수 있었나? 우선 첫 번째로 판매량 자체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이건 철강산업 수출액만 가져온 겁니다. 20년 후반, 21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 수요가 급증을 했어요. 경기가 회복하는 중에 시설 같은 것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산업 중에서 조선업이 있죠. 올해 7월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13년 만에 수주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배에 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중국이 도와줘요. 중국이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탄소에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탄소 배출 제로인 올림픽을 열겠다고 하기도 했는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 철강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출량도 줄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중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의 가동률도 70%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철강의 절반을 생산하는 중국이 감산을 하니까 철광석 수요가 줄죠. 그러면 철광석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중국하고 호주하고 마찰 문제하고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한데 그건 안 볼게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철강을 좀 덜 만드는데 수요는 또 늘었죠. 13년 만에 최대 수주라면서요. 한국의 조선업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쇳덩어리가 많이 필요한데 최대 생산국이 감산을 한다?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라간다.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겠네요. 실제로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20조에 영업이익이 3조잖아요. 그러면 15%의 영업이익률인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2016년부터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제일 잘 나온 2018년에도 8.53%로 9%가 안 돼요. 지금 이 15%라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감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 물론 악재도 하나 있긴 있어요. 석탄도 원자재 중 하나인데 석탄 가격이 이번에 급등을 했다는 거.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또 중국이에요.
화력발전소도 많이 짓기도 지었고 또 호주랑 싸우면서 호주 거 수입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겼었고 또 동절기에 난방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폭락하진 않겠다 싶기도 하고 석탄 가격 급등으로 철강업들의 원가 수준이 6월달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철광석 값이 그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후의 실적을 예측을 하자면 뭐 왼쪽은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오른쪽이 컨센서스에서 나온 겁니다. 뭐 저는 그냥 4분기에도 3분기랑 똑같이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EPS가 86,022원에 배당금이 배당 성향 20% 수준에서 2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고 포스코가 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1, 2분기에 3,000원, 4,000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3, 4분기에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6,000원, 7,000원을 주면 되겠죠. 보고서를 보시면 배당 정책이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2022년까지 배당 성향 30% 선을 유지하겠다라고 적어놨는데 1, 2분기에도 20% 수준에서 줬어요. 그래서 배당 성향 20% 수준으로 봐준 겁니다. 여기서 최근 5년간 최저 PER인 10을 적용해주고요. 이익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PER을 곱해주면 안 되겠죠. 30% 저평가 해주면 60만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컨센서스대로 보면 뭐 매출액부터 배당금까지 전부 다 컨센을 따온 거예요. EPS 66,000원 수준에서 똑같이 PER 10을 곱해주고 30%를 까주면 46만원, 배당금은 14,000원 수준 봐주고 있네요. 목표 수익률이야 뭐 40%, 83% 이렇게 적혀는 있는데 정말 명심하셔야 하는 게 앞으로 이 정도의 이익을 포스코가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중국도 지금이야 뭐 베이징 올림픽으로 어그로 끌면서 탄소 배출 제로 이러고 있는데 2022년 2월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뭐 다른 나라들은 다 철강산업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데 굳이 감산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사실 환경은 핑계고 호주랑 싸워가지고 철광석이랑 석탄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뭐 감산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포스코의 이익 증가가 포스코 자체의 사업 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수익 구조 혁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원자재와 제품 가격의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해서 얻어진 거라 방금 계산했던 목표가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2021년 이익은 일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격 변화에 맞춰서 실적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정 실적이 그렇게 좋게 발표가 됐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거에는 분명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포스코를 처음 매수했을 때가 아마 19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올랐네요. 물론 저는 22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